2025년 양평군 신년 언론소통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언론소통 홍보 브리핑 진행을 맡은 양평군 홍보기 팀장 김인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일 언론소통 홍보 브리핑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언론 브리핑은 전진성 교수님의 모두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5년 군정계획 설명 후 질의 답변, 교수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브리핑에는 양서면, 강영철, 강동수, 매력 양평 군수님과 마순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국소장 담당관님들께서 함께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새해 양평군 언론소통 홍보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성 교수님의 모두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2025년 군정계획 설명이 있겠습니다. 양평군수 전진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한 지도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월 말을 향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행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 1월 6일부터 저는 13일 동안 우리 면 단위를 찾아서 우리 양평군이 금년에 해나갈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면 단위를 돌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진작 먼저 언론인들에게 배표를 해야 되지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양평군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제 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현재 명절 때는 1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한 6억 5천만 원이 충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를 충전할 때 그래도 나오면은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저희 군에서는 인센티브를 15% 상향을 해서 한 달 더 은행 지원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조기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도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기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군수가 단장이 돼서 점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기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언론인께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잘 기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군에 멀리서도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양평군이 25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진 처음 보시죠? 네. 양평을 찾는 분들이 양평을 어떻게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해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용역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신양수대교를 건너오면서 양수리 그 IC에다가 세워놓은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아무 표시 없이 흰색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였죠. 네. 줌 프레임, 그래서 사진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밤에는 이게 색깔이 이제 좀 변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놨더니 많은 분들이 양평이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우리가 도 경계, 군 경계에도
이런 표시를 하면서 이 가운데다가 양평이라는 말로 표시를 해가지고 경계 표시를 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변화하는 양평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가 작년에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일반 현황, 그 다음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사항은 이제 아까 뭐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12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개 읍면을 다닐 때 많은 언론인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지역을 그 면 단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각 면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는 언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 성과를 한번 보면 제가 군수 취임해서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117개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77개는 이제 완료가 되고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40개는 아직 추진하고 있다고 되는 겁니다. 40개 중에는 가장 큰 게 이제 고속도로를 제가 빨리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지난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양평 사격장을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군수께서 2030년까지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행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연말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제 분단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계엄 사태로 해서 조금 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40개에 대해서 국가와 하는 사업들 또 경기도와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회 성과를 제가 보면은 42개의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상 중에는 양평이 그 환경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복지에 관한 부분 이런 상을 많이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공모사업을 저희가 35개를 공모사업을 따내서 이제 금년도 사업에 또 작년 하반기 사업에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 맞는 사업들을 잘 더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0대 뉴스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개 정도의 그 기사를 제시를 하고 공모를 했더니 4,216명이 공모에 참여를 해가지고 10개 잘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양평이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군수되고 나서 줄곧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남부지방에 있는 신안이라든가 해남에서도 양평군을 생각할 때는 양평군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은 환경의 도시다. 환경이 잘 갖춰진 도시다. 환경을 잘 지키는 도시다. 이런 환경에 대한 양평군 그러면 환경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환경부에서도 환경교육도시라는 지정을 해줘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양평군이 처음이라고 해요. 경기도에서도 몇 개씩 빼고는 우리가 작년에 받은 거는 저희가 양평 경기도에서 양평이 처음 유의됐고 아무튼 경기도에서도 몇 안 되는 환경교육도시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미원의 배다리를 개통했던 거하고 두물머리 음악제를 개통했던 것을 잘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줬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양평군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미원 배, 그 다음에 두물머리
모습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아무튼 국민들께서도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중교통을 위한 그 용역도 추진하면서 획기적인 체계를 개편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사로 나갔었는데 이거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가 양평역 앞에 그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아주 잘 만들어 놨고, 전에는 여기에 큰 버스가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회전교차로를 이용하게 하고, 앞으로는 양평군의 그 시내 버스들이 노선 버스들이 양평역을 통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역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회전교차로 만들고 그 스마트 승강장,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주차장 많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양평군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저희들이 양평읍에는 360대고, 그 다음에 용문에도 한 200대 넘게 했고, 양서면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차장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복지부 10년 연속 대상 받은 것을 제일 잘했다고 합니다. 제가 읍면에 나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에게 꼭 감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민과 관이 협업을 해가지고 10년 연속을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참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평군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부분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스마트 양평 톡톡이라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참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상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도 이제 대형 폐기물을 버릴 때 면사무소 가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3만 명 이상이 지금 양평 톡톡에 가입을 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런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양평의 체육입니다. 우선 직장운동 경기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유도부가 작년에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하면서 양평을 많이 알렸죠. 그 다음에 이제 FC 축구부가 있는데 축구가 K3도 승격돼 가지고 2년 차였습니다. 작년에 10위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면별로 운동장에 와가지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 그 다음에 거기서 응원하면서 아주 우리 양평군의 긍지를 느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읍면에 다녀서 보면은 우리가 갔을 때는 이겼다, 우리가 갔을 때는 비겼다, 우리가 갔을 때는 졌지만 참 잘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 이 축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국대회도 유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잘한 것이 양평 도서관과 양평 노인복지관을 이제 개관했던 건데, 이거는 전임 민선 7기에서 사실은 진행하던 사업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완결을 짓고 했는데,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 방법이라든가 시설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 1층에 내책 북쪽이라는 아마 서가 공간을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기증한 책을 다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도 도서관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해드렸고요. 거기 물빛극장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행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었고, 또 도서관도 저쪽에 읍사무소 옆에 있을 때는 하루에 500명 가면 많이 하더래요. 근데 지금은 기본 1000명 이상은 참여를 하고 많을 때는 3000명까지 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양평 국민에게 문화공간으로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쪽 양근리에 있을 때는 한 30여 개 프로그램밖에 안 됐었는데 3배가 넘는 108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거워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십니다. 또 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보다는 시니어 문화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놨더니 우리 장년들도 많이 오십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잘한 거는 그래도 경기도가 시행한 지역 균형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7개 사업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면 안 되는데 7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그래도 작년에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지역 축제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축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평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도내에서도 우리가 여름에 추가하기 좋은 곳 1등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을 통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에도 아까 용문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시설을 보완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시장을 활성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양평은 각 역마다 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양수리도 그렇고 양평역, 용문역, 그다음에 양동역 그렇게 있고, 이제 청운에 용도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지평도 시장으로서의 규모를 만들어 가려고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그런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을 잘했다. 10번째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우리 군을 이렇게 보시면서 10가지 정도 이것은 잘했다라고 아마 평가가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언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문을 받으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소상히 받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본데 그러니까 질문 손 드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먼저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십시오. 시장님께서 양평구의 영세소 상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평통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속한 달에 15%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역 화폐 형태의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지급 계획은 없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군 재원으로 봐서는 별도의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재원이. 그래서 일단 인센티브를 15% 하는 것이 저희들이 1월달 하고 있는데 2월까지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별도의 인센티브는 지금 예산 사정상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백의 김동초 기자입니다. 교수님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발표하신 정책들을 보니까 2025년 양평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양평이라면 경기도에서 최고 경기도를 넘어 수도권에서 최고 명품 힐링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평군 그 사업체가 가장 많은 분야가 문화 관광 분야더라고요. 그 숙박업이나 요식업 쪽인데 그만큼 양평의 성장 동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양평의 어떤 문화 관광 산업을 제조업이 열악한 그 환경에서 활성화시켜주는 특단의 대책과 정책과, 또 하나는 농업이 가장 그 쇠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 인구도 줄어들고 업체 수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양평의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의 뿌리인데 그 분야에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숙박업소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저희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농업 인구가 저희가 17,000 정도 인구입니다. 17,000명 정도. 그다음에 농업 생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도 뭐 10%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평이 농업으로 인해서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다니면서 드린 말씀이 친환경은 계속 해나가겠다. 그래서 친환경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농작업 대행도 저희들이 하겠다. 농작업 대행. 그래서 경작지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노뚜렁에 예초를 못할 경우에 예초도 우리가 양평군에서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상징적인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업특구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랫동안 지났지만은 전국 친환경 농업인 대회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대회가 작년에 해남에서 두 번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19일 날, 20일 날 1박 2일 동안 운동장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약 한 1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고 농업 특구로서의 위상도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양평의 이재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2025년도 양평 분정 정책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갑작스레 양평 땅이 환하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용문하고 홍천 광역 철도에서 한동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용문산역을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로 인해서 비대위도 구성이 되고 한동안 철도청하고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협의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서님 설명을 듣다 보니 용문산역에 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길래 네.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완전히 무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살릴 실마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네. 물론 홍천 입장에서야 당연히 찬성할 리가 없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평을 상징하는 관광지 용문산을 우회해서 돌아가면은 아무래도 양평 땅에 머무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점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문산역을 포함해가지고 당초에 단월역 또 청문역 이렇게 우리 양평군은 3개 역을 우리 군의 의견으로 제출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의장 시절에도 같이 대책에 포함이 되고 막 이랬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제 예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양평군의 의견이나 지자체 의견보다는 그 철도청에서 용역을 한 그 KDI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여기 이것 넣어주세요 저거 넣어주세요 라는 그런 입장 표명하실 기회는 사실 없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은 우리 군의 여러 곳에 여기 생기고 우리 국민들이 편안한 장소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그 특정한 지자체가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예타 자체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딜레마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KDI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용문산역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울일보 김춘식 본부장입니다. 군수님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 브리핑을 듣고 보니까 양평으로 이사 와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2년 6개월 가까이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직 개편이 잘 돼가지고 보니까 50만 이상 대도시 못지않게 실국을 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계신다는 경의를 표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근 여주시가 복합청사, 신청사 건립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브리핑에서 언급을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양평도 여주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7개 부서가 지금 일부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불편한 건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계시는 동안 또 이제 또 재선도 하시고 계속 하셔야 되니까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서 집이라고 볼 수 있고 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청사 건립 방안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 방안 그리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안관서장 그 다음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장님 그 다음에 지금 자치단체장의 삼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님 봐도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안관서장까지 하셨는데 가장 난이도가 힘든 건 여당으로 뭡니까? 군수직이시죠? 맞습니다. 저기 우리 군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 이제 청사 추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위한 조례죠. 그래서 거기서 추진단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우선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34억을 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추진단을 위한 이전을 위한 추진단을 금년에 조례에 맞게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그동안에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진행됐던 것을 이제 조례화 시켰고 이제 예산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청사가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고 국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압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뉴스원의 이호형 소비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평은 누구라도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평은 땅도 크고요. 또 시세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아시다시피 그 타 지자체에서 각종 신도시와 특자 구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성공리에 이뤄냈고 인근에 보시면 남양주 경우에도 보면 왕속 신도시가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남양주가 3개 구로 개편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군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일반 현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인구가 늘었습니다. 양평군도. 그래서 지금 4개 지역에 도시 재생과 역세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이 되면 일단 우리 군은 우선은 주거 환경이나 어떤 그 도시 개발, 도시 균형을 만드는 데는 존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굽수, 원덕, 지평, 그 다음에 양근리 재생사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평 시민공장 용은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언급이 없으셨는데요. 그 12개 읍면 소통 한바닥에서는 빠짐없이 말씀하신 게 용문산 케이블카 장기적 과제로 말씀을 일관되게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군수님께서 환경에 대한 말씀을 키워드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후 대응에 대한 그
방안, 환경교육도시 전장이라든지 또 이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여러 가지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대응을 어느 때보다 강조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용문산 케이블카 자체가 어쨌든 환경 그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하고 또 기후 대응에 그 역행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라고 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군수님께서의 그 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기적 과제인지 아니면 용문면 소통한반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좀 명확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면 생태계가 뭐 훼손된다는 것은 뭐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악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냥 등산로로 만들어졌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은 훼손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또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용문산에도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없을 때하고의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평구는 이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을 많이 불러들여서 양평 구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것인가가 우선은 먼저입니다. 물론 제가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런 양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뭐 개발하지 않고 만약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자연이겠느냐 환경이겠느냐라는 생각도 해요. 사람이 포함이 돼서 잘 가꿔진다면 오히려 그것도 더 좋은 환경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환경부가 환경부의 지침이 결국은 사람이 안 가는 곳이 환경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방침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던 대하선이나 거북선 출입에 관한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사람의 인적이 없었던 곳에 얼마나 잘 가꿔져 있는가를 보아야 우리가 다 가꾼다는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와 환경 파괴와의 관계 상관성의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라도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군 경제를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양평 심내술의 송영숙입니다. 오늘 군수님 관광 얘기 많이 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일단 관광은 행정이 정책을 아무리 잘해도 내수나 관광 트렌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양평군의 주요 관광 지점 통계를 살펴보면 저희가 코로나19인 2019년에는 500만 명이 양평군의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1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30만 명이 줄었어요. 7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어디 감소했나 보니까 자전거길이 60만 명 감소했고요. 두물머리가 50만 명, 세면이 29만 명 감소했습니다. 양평의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 통계는 물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관광객들이 덜 찾고 있는지 혹시 군수님께서 판단하신 이유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양평군이 어쨌든 관광 인프라 기반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반 시설 조성과 홍보 지원이겠죠.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관광 트렌드나 맞는지 양평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관광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가들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받고서 관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관광객이 23년도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해 거를 더 봐야 말씀드릴 것 같고 아직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용문산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용문산이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스님 말씀을 드렸는데 주지 스님을 용문산이 그 전에는 한 60만 정도가 왔다고 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그럼 코로나 때는 당연히 줄었을 거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보기에도 많이 늘어서 한 7, 80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0만이라고 제가 통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통계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해에 세미온에도 전년도보다 한 30% 정도가 사실 더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트렌드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양평에 오는 숫자를 본다면 굉장히 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읍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도 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우리가 큰 통계가 뭐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 오는 인구를 우리가 보면 거기 우리 국민들이 한 20% 이용하고 80%는 다 외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타벅스 이용객이. 여러분 보시겠지만 스타벅스가 작년에도 거의 만차돼서 아주 꽉 차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평에 오는 관광객 수는 변함이 없다. 저는 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몇 가지 시설이 보완이 된다면 하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통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책 자문단을 지금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자문단을 보면은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듣고 제가 분기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몇 사람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트렌드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저 골든타임즈 조명기자입니다. 굉장히 미래가 밝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유지할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세수 확보에 대한 것이 관광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말씀을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다른 지자체하고 참 할 때 제가 늘 걱정이 그겁니다. 양평군의 자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는 용인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나 AI나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은 관광이고 참 서비스업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부담은 됩니다만은 서비스업이 발전되고 관광이 발전된다면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 K부동산에서 김규민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랑 양평과 관련해서 하나씩 해서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재작년이죠. 2023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한창 문제됐을 때 그 지역 도의원인 이혜원 의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지적하여서 10월에 비공식 방문했고요. 보도자료로 봤을 때 올해 지난주 12일 날 양평소방서 공식 방문으로 나오던데, 혹시 김 지사께서 양평에서 혹시 군수님과 소통의 시간이 있었는지 현안 관련해서요. 혹시 그 이후에 지사 방문 후 경기도가 양평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정책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관련해서요? 고속도로와 지역 현안에 대해서요. 예. 양평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내용 중에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해 혹시 추가적인 그 노력을 좀 기울이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고도로 문제 가지고 우리 지자체하고 경기도 지사님하고의 어떤 그 서로 상반된 얘기 때문에 혹시 정책 진행하는데 불이익이나 적게 받는 거 없느냐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도 균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잘 받고 있고, 금년도도 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문제는 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청년 여기서는 이제 제가 브리핑이 시간이 길어서 잠깐 아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청년 일자리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6가지 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 복지 문제, 여기는 이제 청년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자율이라든가 몇 가지 저희들이 그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4가지 분야 한 20개 이상의 정책 과제를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도민일보 오인기 기자입니다. 예, 군수님의 25년 군정 계획 사업을 잘 듣고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게, 그 개발 사업 중에 그 지역의 그 어떠한 관광이나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가장 융성해야만이 나는 그 경제가 더 발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지역 혹시 의료 정책에 대한 사업이 하나 어떻게 서 있는지 한 가지 하고. 지역 의료 정책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혹시 이 양평군에 양평 K-팝 사업을 혹시 계획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지금 전 세계가 우리 K-팝 문제로 지금 그 아주 많은 그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뭐 경제 여러 뭐 철도 모든 뭐 사업도 다 좋은데, 그 K-팝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거기 하나 이론이,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강원도 양구라든지 경주라든지 고향 이런 데서,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소관도 좀 있어요. 빌리아드 종류는 당구라는 그런 적은 스포츠가 세계 지금 월드컵에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게 혹시 이런 거라도 이렇게 문화의 일종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양평군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서 기획을 잡아주시면 어떠한 그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의료 정책이 뭐 광범위합니다만은 지역에서 의료에 대한 가장 어려운 점은 이제 응급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교통재활병원을 응급실화한다는 말을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 문제가 딸린 문제라서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하고 지금 상의해서 진행을 했고, 먼저 20대 국회에서도 일부 개정하다가 진행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군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종합병원급인 그런 병원들을 유치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좀 가시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말 되면 의료에 대해서는 좀 더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K-팝에 대한 문제, 뭐 문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양평에서의 문화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랄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떤 문화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정도로 내놓을 만한 게 없다고도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그 문화복합센터,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양평의 대표적인 어떤 문화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단이 4년 됐는데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청소년 예술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런 그 K-팝과 관련된 유사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에 365일 공연할 수 있는 막구조를 말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완공이 되면 학교마다 특색 있게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런 K-팝 같이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도 그 축제를 통해서 몇 단체들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 이번에 나가는 학생들도 지금 잘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경인지대 뉴스 김기영 기자입니다. 저는 하나의 의견과 하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마트 양평톡톡 그 플랫폼 개발로 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양평군의 지난해 대통령상을 표창 받은 만큼 아마 그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을 하셔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아마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 14개 종목에서 약 한 2억 4천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군수배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무늬만 군수배 아닌 하나의 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군수배에 걸맞는 위상과 권위가 있는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군수배 개최로 양평군에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그 다음에 방금 먼저 말씀드린 군수배에 걸맞는 위상과 권위를 갖춘 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군수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군수배가 그럼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기준은 사실은 또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각 종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축구대로 또 우리가 롤러스케이트까지 했었는데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군수배를 주관하는 그 단체장이 갖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규모가 커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뭐 대회가 알차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금년에 진행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논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프라이즈 뉴스 정명달 기자입니다. 먼저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제가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군수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시면서 양평을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견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특히 2025년도는 그 관광 양평에 아마 정점을 찍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Y자형 출렁다리 그리고 남한강변 그 데크 그리고 서울 청계천을 능가하겠다는 양건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 마천으로서 굉장한 어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후에 홍보를 한다면 굉장히 또 시간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하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양평군의 이 관광 자원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을 한다면 완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양평으로 오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수님께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요 스토리텔링을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양평의 관광 포인트라고 하면 두물머리하고 용문산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양평의 중심부인 양평으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굉장히 있습니다. 뭐 청개구리 스토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접목을 해가지고 약간 새로 만들어지는
곳이 많은 분에게 알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어머니에서 박정희 기자입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수님께서 그 양평 산업 상품권 인센티브 확대 조치 등을 취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관광을 위해서 좀 외부에서 양평을 찾은 분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곳들이 지역 농협으로 한정돼 있고, 또 이제 모바일 충전 등이 안 돼서 충전 불편함을 좀 호소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뭐 그런 해결 방안을 좀 구상 중이신 게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외국 방문객들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구매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없었고요. 그 상품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클코프장이나 현재는 세미언에서만 저희들이 이제 입장료에 반환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641군데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뭐 외국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아직은 준비를 안 했는데, 사회적 그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시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네, 양평TV 강순일 기자입니다. 교수님께서 관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보호지역, 그린벨트, 그게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평에 지평이는 지분술 훈련장이 양평 땅으로 넘어가고 어렵게 국제평화공원을 선을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양평 박물관을 하겠다고 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관광가에서 거기에 문화 역사 단지를 만든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민들이 보고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이 관광가를 방문해서 문의해보게 되면 아직 구체적인 사안이 없다라고만 이제 이를테면 박물관만 있지, 그렇다면 그 플랜카드를 걸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방문한 사람들에게 좋다, 찾아왔으니까 그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평 시민들이나 수도권에 온 분들이 뭔가 도우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수님께서 관광가에 잘 얘기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광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아이디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두 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뉴스 투데이의 이배윤 기자입니다. 역시 그 같은 내용일지 모르는데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지자체 중에 양평이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역시 그 지금 나온 이야기가 문화관광 쪽이라고 봅니다. 역시 자원도 좋고 여러 가지 그 볼거리, 뭐 먹거리, 즐길거리, 그렇다면은 자 이제는 제가 하나의 제언은 그 문화관광체육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이런데 어떤 적극적인 협력과 그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예, 마침 며칠 후에 제가 관광공사 사장을 했던 이참 사장하고도 한번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그 정책자문단에도 관광공사 부사장을 했던 분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의견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뉴스보고 용세 기자입니다. 2024년에 그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질문이 안 나와서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육도시 양평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 대표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올해 이러한 환경교육도시를 위해서 추진하실 정책이 또 궁금합니다. 예, 지난
지난해에 제가 환경교육도시를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정책 제안을 할 때 사실은 포함됐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우리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컸던 게 사실은 초등학교 4학년을 자전거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이 가장 컸습니다. 이게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시지만 그래도 양평이 자전거 특구로 해가지고 친환경 도시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보고 나머지들은 각 학교에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양평에 환경단체가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면에 교육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세면에서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경 기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많은 사업을 하셨다고 이제 시절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와 반면에 그 반대로 모순된 분이 상당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님께서 취임하시고 그런 것들의 개혁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또 그 못한 개혁을 올해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공약 이행 추진률을 83%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공모사업도 얘기했고 또 경기도 지역균형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경기도가 동부 SOC 개발 사업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맞춰가지고 하면은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잘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뭐 환경부나 우리가 가장 어려운 데가 이제 환경부인데 한강 요청이나 이런 데는 뭐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질문 안 하면 또 잠 못 주시면 없으시죠? 예. 잠 못 주실 것 같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너무너무 말씀 잘하시고 양평에 대해서 비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간단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포인트들 김병수 기자라고 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혹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뭐 계획이 있는지. 먼저 실무 일자리 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센터를 이제 발족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아마 퇴직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군 인구가 12만 9천 명이지만 65세 이상이 3만 8천 명입니다. 그 중에 65세에서 70세까지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65세, 75세까지는 아직 장년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양평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또 생산 인력의 생산에도 가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장시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금년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이 행복을 추구하는 또 매력을 추구하는 이런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더 확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